안녕하세요. 안개TV 김양호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위한 교육기관 2023년 개인정보 보호 연간 활동 일람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는 잘 보내셨나요? 교육기관의 한 해 일정표는 보통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입니다. 물론 1월부터 2월, 12월까지 하는 곳도 있지만 교육기관 특성상 3월부터 2월까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2월이 많이 지났는데요. 3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죠. 오늘은 3월 새학기를 맞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연간 활동 일람표를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 이해 관계자가 포함되기도 하고 취급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새학기에 신학기에 이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왼쪽에서 보이시는 이 링크를 따라서 여러분들 신학기 주의사항 영상을 살펴보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정표를 보겠습니다. 자, 일정표가 쭉 나오죠? 너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난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도 아니고 다른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개TV가 존재하고 오늘 내용을 보시면 보호 담당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들, 업무의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종 가이드나 지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연간 활동표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 누가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학교 급별 등 규모와 기간 유형에 따른 다른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와 교육청이 대학원, 대학교와 종합대학교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면 가장 좋지만 말씀입니다. 자,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리가 활동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활동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참고 자료가 최신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우리 기관의 규정이 개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 게시물에 혹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이나 첨부 파일이 없는지 확인하고 존재하는 경우 삭제합니다. 개인 영상 정보, 즉 CCTV에 대한 열람, 이용, 제공, 파기 관련 기록들을 확인하고 조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개정합니다.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수립된 내용에 따라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점검을 합니다. 흔히 이행 실태 점검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합니다. 영상정보 처리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진행 준비를 합니다. 이때 수립할 때는 책임자, 담당자, 취급자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된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교육 계획에 반영합니다. 본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합니다. 특별히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해서 계보에서 주관하는 고유 식별정보 검사 및 암호화 조치도 포함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관리를 실시합니다.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 일제 정비 공문이 오고 안 오더라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일제 정비를 실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 체결 및 공개를 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합니다.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합니다.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연락 요청에 대응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신고와 정보 주체에게 통지합니다.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합니다. 이상이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주요 업무 내용이고요. 이제 규모가 있는 기관에서는 원활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담당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외부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및 실태 점검을 대응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모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및 역량평가 실시와 점검을 수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통해 보완 조치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내부 직원 대상 퀴즈 대회를 하거나 각종 개인정보 보호 이벤트성 활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에 개인정보 보호 활동 우수 직원 포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활동별로 어떠한 주기로 누가 누구를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참고 자료가 최신화되었는지 여부와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가 상시로 합니다. 보호 담당자는 확인하여 최신 자료를 기관에 알리고 기관의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최신화 여부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의 교직원 및 임직원들이 최신화된 자료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서 자주 내용을 확인하시면 최신화됐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는 상시로 하셔야 되고 수행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가, 대상은 기관의 임직원 및 교직원들, 그리고 수정 반영해야 될 규정이나 지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 게시물에 혹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이나 첨부 파일이 없는지 확인하고 존재하는 경우 삭제하는 것은 첫째, 최초 글을 작성하거나 첨부 파일을 올린 사람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담당자도 주기적으로 가능한 매일, 최소한 매주 해당 홈페이지의 게시글을 게시글이나 첨부 파일을 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차단 시스템을 맹신하는 것은 안 됩니다.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는 매일 가능하면 하셔야 되고 수행 주체는 홈페이지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이고 대상에는 홈페이지의 게시글이나 첨부 파일이 해당됩니다. 개인 영상 정보, 즉 CCTV에 대한 열람 이용 제공 파기 기록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은 첫째, 개인 영상 정보 취급자와 관리자가 해당 열람 등의 활동이 있는 경우 기록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 및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활동 시마다 관리자 점검 및 기록 확인입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해당 기록 관리에 대해 매월
또는 사안 발생 시에 적절하게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CCTV 자체에 대한 보안 관리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주기적으로는 매월 또는 사안 발생 시며 수행 주체는 개인 영상정보 취급자와 관리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이고 대상에는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 즉 기관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초중고 학교는 학교장이 당연직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며 그 외 기관은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학년 초 또는 인사 발령 시에 해당되며 수행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 곧 기관이고 대상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업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가 올 한 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에 대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기간 유형, 즉 안전성 확보 조치 고시의 유형 1, 2, 3으로 구분하는데 참고로 교육기관은 대부분 유형 3이고 초중고 학교 일부만 유형 2에 해당합니다. 유형별로 내부관리 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행 중심의 시행 계획을 구성합니다. 주기적으로는 학년 초가 될 것이며 수행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이고 대상에는 모두가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가 기관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분실, 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 및 지침 같은 개념의 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기관별로 이미 수립이 되어 있어 개정을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개정하지 않더라도 매년 개정을 위한 검토를 수행하시고 검토 결과 개정 여부를 결정하시는 단계를 거쳐서 올해는 개정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주기적으로는 검토 및 개정은 학년 초가 좋고 수행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이며 대상에는 내부관리 계획에 적용되는 모두가 해당합니다.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근데 내부관리 계획의 적용 대상은 모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모두가 잘 수행하는지 여부를, 즉 내부관리 계획에 수립된 내용이 잘 이행되는지 실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보통 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 법령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보통 1년에 2번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며칠에 걸쳐서 컨설팅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연 1회 이상 보통 9월에서 10월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수행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및 실태 점검자 지원자이며 대상에는 모두가 해당합니다. 보통 대상은 감사처럼 매년 찍어서 정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는 것은 우리 기관은 수집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러니 안심하시라는 것을 외부 즉 정보 주체에게 알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작성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지침 공공기관 편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개TV에서도 간단하게 설명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처리 방침 및 내부관리 계획처럼 매년 개정하지는 않지만 연 1회 이상 개정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개정이 아니라 개정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립니다. 주기적으로 학년 초 및 법적 근거 변경 시이며 수행 주체는 해당 홈페이지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이고 대상에는 모두가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실과 바늘처럼 함께하는 것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 방침입니다.
이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는 것은 우리 기관이 수집한 개인 영상 정보가 이렇게 관리되니 안심하시라는 것을 수립하고 세부 정보에 대해 정보 주체에게 알리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작성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 공공기관 편 뒷부분에 조금 있고요. 공공분야 영상정보 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는 학년 초 및 법적 근거 변경 시이며 수행 주체는 개인 영상정보 담당자이고 대상에는 모두가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 대상자를 책임자, 담당자, 취급자로 구별하고 대상별로 서로 다른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부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수립하시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계획에 포함된 교육 일정에 모든 인원이 100% 참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에 대한 보완 교육 방안을 교육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는 학년 초이고 수행 주체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또는 연수, 교육 업무 담당자이고 대상에는 모두가 해당합니다. 교육을 수립하였으면 그에 맞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연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해당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역량의 강화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번 한 번 적당히 때우는 것으로는 곤란합니다.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번 교육의 장단점, 특히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향후 교육에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적으로는 학년 초 계획에 따라 정한 시기로 연 1회 이상이며 수행 주체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또는 교육 연수 업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모두가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학기 초마다 새로운 업무를 위해 학생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업무 처리에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하게 수집하고 이용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많으므로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는 학기 초 및 추가적인 수집 시기이며 수행 주체는 개인정보 취급자, 업무 담당자, 담임 교사 등이 되겠고 대상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따른 내용 관련 정보 주체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 이제 수집을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는 것은 첫째, 개인정보 취급자는 본인이 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류 문서는 사용하지 않거나 자리 이석 시에는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시스템 관련 부서의 보안 담당자와 협조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모 대학에서 해킹 사고를 탐지한 것도 매월 실시하는 접속 기록 점검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각 항목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는 매월 상시 또는 보호 담당자가 정한 주기이며 수행 주체는 개인정보 취급자 및 보호 담당자이고 대상에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파일이 해당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중에서 교육기관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고유식별정보조사 및 암호화 조치도 포함될 것입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것은 입사
퇴사, 부서 이동 등 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업무에 변화가 생긴 경우 예전 업무에 대한 권한을 삭제하고 새로 받은 업무에 대한 권한을 받는 것을 말하며 권한의 부여 및 회수 기록을 남기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중고 학교에서는 인사 발령 즉시 나이스 업무 권한이 회수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기적으로는 학기 초 및 인사 발령 시이며 수행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권한 관리자이고 대상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일제 정비는 교육부 또는 상위 관리 감독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일제 정비 공문 요구 이에 대응하는 차원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기적으로는 5월에서 7월 사이이며 매년 그때마다 다릅니다. 몇 년 전에는 2월, 어떤 때는 7월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만 보통 5월에서 7월을 주기로 보고 있고요. 수행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주관으로 모든 교직원 및 임직원이며 대상에는 개인정보가 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즉 서류, PC, 서버 등 개인정보가 있는 모든 것이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계약 체결 및 공개하는 것은 업무를 위탁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유지 보수도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 및 공개하셔야 합니다. 위탁 시에는 위탁 계약, 교육, 실태 점검, 파기를 실시해야 하므로 업무를 처리할 때 여러 부서와 협조 체계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기적으로는 학기 초 및 계약 시기이며 수행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담당자 또는 계약 담당자이고 대상에는 위탁 업무 내용에 따른 위탁업체 그리고 이해관계자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2호, 3호, 5호 등 일부 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충족된 경우에만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제3자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는 사안 발생 시이며 업무에 따라 매년 정한 시기도 있습니다. 수행 주체는 관련 업무 담당자, 대상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의 관련 내용을 공개하셔야 합니다. 특히 목적의 이용은 내부적으로 쓰지만 목적 외에 제3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자가 받는 자에게 문서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주기적으로는 사안 발생 시이며 수행 주체는 관련 업무 담당자이고 대상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해당됩니다.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열람 요청에 대응하는 것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거나 처리 중지 또는 삭제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열람 요청에 대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허용 또는 거절이 있으며 거절 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조건부로 거절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가 되면 즉시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CCTV 관련 개인 영상 정보 열람 요청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열람자가 정당한 가입자, 정당한 정보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는 사안 발생 시이며 수행 주체는 관련 업무 담당자이고 대상에는 정보 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신고와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한 건이라도 유출된 경우 유출된 내용을 교육부로 신고하셔야 하며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유출 건수가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앞선 내용에 추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추가 신고하고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7일 이상 고지해야 합니다. 기타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여 조치하는 업무도 수반됩니다. 주기적으로는 사안 발생 시이며 수행 주체는 관련 업무 담당자이고 대상에는 교육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000명 이상 유출된 경우 그리고 정보 주체가 대상으로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파일을 파괴하는 것은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이 이용 보유 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업무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파괴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괴 시기가 적절한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파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도 개인정보 파일에 준하여 기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파기할 때는 아시죠? 복원 불가능하게 파기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는 학년 말 및 이용 보유 기간 만료 시이며 수행 주체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파일 담당자 또는 분야별 담당자이고 대상에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파일과 각각의 관리대장이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담당자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은 기관의 규모가 커지면서 부서별로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분야별로 전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매년 초에 구성을 위한 협조전을 인력을 받아 구성, 분기별 운영으로 향후 수행 업무 설명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별 책임자를 두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대책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는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이며 수행주체는 관련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이고 대상에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담당자가 해당됩니다. 외부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및 실태 점검에 대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이나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대학은 3월, 교육청은 9월 전후, 그리고 초중고는 교육청마다 지정 시기가 상이하므로 해당 기간에 따라 대응 시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해당 시기에 대응하기보다는 수준 진단이나 실태 점검에 미리 준비하여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접속 기록은 매월 실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매월 분야별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는 기간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수행 주체는 관련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이고 대상에는 수준 진단 및 실태 점검 주관 기관과 대응하는 우리 기관 내 각 업무 담당자와 보안 담당자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사전에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활동은 유출 사고뿐만 아니라 재해 및 재난 대비 사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순 유출 사고부터 지진, 해킹 등에 의한 유출 사고까지 실제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구상하여 모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보통 을지 태극 연습 기간에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일정을 정해서 실시하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는 연 1회이며 수행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및 관련 업무 담당자이고 대상에는 유출사고 관련 시스템과 이해관계자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보완 조치를 하는 것은 저희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기관은 아니나 개인정보 관련해서 정보 주체에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시그널과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문제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범위에 따라 실제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하는 규모와 수준을 상이하므로 가입할 때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으로는 해당 사안 발생 시이며 수행 주체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또는 계약 담당자이고 대상에는 보험 대상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및 보험사가 해당됩니다. 내부 직원 대상 퀴즈 대회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벤트성 활동은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까지 이르는 매우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입니다. 기관의 특성에 따라 해당 활동들을 진행하시고 적절한 상품과 함께 하시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는 매년 정한 시기이며 수행 주기체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이고 대상에는 기관 임직원, 기관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개인정보 보호 활동 우수 직원을 보상하는 것은 학년 초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에 따라서 매주 매월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해 측정하고 이를 분석 평가하여 연말에 임직원에 대한 교직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관은 매년 3명의 직원에 대해 연말에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기관장상 및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는 매년 정한 시기로 연말이며 수행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이고 대상에는 기관 임직원, 교직원이 모두가 해당됩니다. 상기 활동 이외에도 더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기관이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진단하는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지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혁신 업무 평가 지표에서 기관장의 관심 및 노력이라는 정성 지표가 있는데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추가적인 노력의 예시로 경영 목표 및 조직 성과 지표 등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이 반영되는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증, 즉 ISMS-P를 취득하여 유지하는지, 기관 대상 컨설팅 및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전담 인력에 대한 직무급을 지급하는지 등이 해당됩니다. 각 활동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시간을 가볍게 리뷰하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각각의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탈을 통해서 확인하셔도 되고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교육센터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 업무에 많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곳 안개TV도 많이 구독,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서로 안개하고 인사하시는 교육과정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안개TV 김양호였습니다.